자, 오늘의 마지막 꼭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불편한 얘기입니다만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고 박모 하사의 억울한 죽음. 함수에서 발견되신 분입니다. 2010년 4월 24일 함수에서 인양이 되셨어요. 함수가 인양이 될 때 시신이 발견되셨어요. 기간부 안전당직자입니다. 근무복을 입고 발견이 됐습니다. 기간부 하사인데 함수에서 발견된 겁니다. 안전당직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체가 반토막이 나면서 한미는 바로 물속으로 들어갔고요. 한미가 물속으로 들어갔고요. 그죠? 함수는 무려 16시간 22분 동안 떠 있었다가 가라앉았는데 이 안에서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자, 기억을 복기를 해보십시다. 함수가 떠 있는 동안 58명의 대원이 함수에 모여서 인원점검 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인원점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장은 내가 마지막이다. 해경정에 올라타면서 내가 마지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상부에도 그렇게 보고를 했을 겁니다. 혹시라도 함수에 생존자가 남아있을 가능성 때문에 내부를 한 번 더 수색을 했거나 아니면 구조되고 난 이후라도 저 함수 아직도 떠 있으니 저 함수를 확보하고 저 함수 안을 빨리 우리 잠수부가 들어가서 수색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면 아니 그런 게 없어도 군 당국은 그렇게 했어야 되지요. 그런데 함수에 모여서 인원 체크할 때는 이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왜? 기간부 하사니까. 기간부 하사기 때문에 함수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죠. 그 당시 시간은 밤 9시 22분. 그때는 전부 침실에서 휴식을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서로 방에 누가 있었어, 누가 있었다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하는 데에 빠져버린 겁니다. 또 아무도 못 봤을 겁니다. 누군가 봤더라면 아까 박하사 보이던데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그랬다면 같은 동료고 대원인데 누가 헤엄쳐 들어가서라도 막 찾았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도 빠진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냥 안타까운 일로 끝날 수 있지가 않은 것이 왜냐면요. 이 배가 함수가 무려 16시간 22분 동안이나 떠 있었단 말입니다. 저렇게. 저 사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며칠이 지났을 때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저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길래 뭐야? 이 배는 뭐야? 처음에는 천안함과 충돌한 배가 아닌가 싶어서 지금 저 팩트TV에 김태일 대표 3일 동안 대한민국의 군함 사진은 전부 다 쓸어 모아가지고 하나씩 대비해봤습니다. 저 앞부분하고. 못 찾겠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게 천안함이랍니다. 그럼 천안함이 저 시간에 저때 왜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진이 TOD 사진인가? 적외선 카메라인가? 적외선 카메라 치고는 너무 밝은데? 그래서 저 사진을 수소문을 했죠. 경기도청, 옹진군청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백령도 면사무소의 직원이신 최모 씨가 촬영한 사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화를 해서 하루 종일 설득을 해서 오후 4시 반쯤에 저 사진을 포함한 7장의 사진을 제가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따져보니 사고 다음날 아침 7시 30분에 찍은 사진이라는 거죠. 중화동에서. 그럼 함수가 떠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저 함수를 부표를 설치하든지 저 정도면 말이죠. 지금 저 2호 3호정이 뱅뱅 돌 것이 아니라 저 옆에 가서 밧줄로 묶기만 해도 더 이상 가라앉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 함수의 아랫부분은 이미 해저에 닿아 있습니다. 세월호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절대 구역이 세월도 그랬지 않습니까? 절대 구역에 있는 벌크헤드, 타이트 벌크헤드라는 선수 앞부분, 함수 앞부분에 있는 절대 타이트 공간, 수밀 공간에 있는 공기 때문에 떠 있는 겁니다. 저걸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둬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해경 501 부함장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제가 재판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저를 고소 고발해 주신 그분들이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법정에 불러서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책임은 져야 되죠. 501 부함장이 법정에 나와서 그랬습니다. 계속 함수시키고 있었다. 대원들 전부 해경정이 구조가 되고 난 이후도 함수를 지키고 있었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해경 2호 3정에 인계했다고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해작사 심승석 작전처장,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해군 참모총장 하신 분이죠. 그 당시에는 대령이었습니다. 대령 때 작전처장으로 근무를 했고 원스타 준장 때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천안함 함수 16시간 22분 떠 있어서 사고 다음 날 오후 1시 37분에 최종적으로 가라앉았고 그때까지 실시간으로 계속 모니터링해서 통보해 주었다고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그날 오전에요. 구조하기 위해서 간 SSU나 UDT나 그런 팀들이 있습니다. 오전에 멀리 보이는 함수를 빤히 보면서 점심 식사 다 하고 나가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함수의 앞부분이 망원경으로 봤을 때 보이는데 빨리 달려가서 잡을 생각을 안 하고 저기 있구나 하고 점심 식사까지 법정 증언에 법정에 불렀습니다. 오전에 뭐 했냐 물어보고 점심 식사까지 다 하고 나갔더니 없더라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국민들한테 찾고 있다. 계속 찾고 있다. 수색하고 있다. 함수함이 수색하고 있다. 진에서 3,000톤급 올라오면 구조함이 올라오면 하고 있다. 김태형 국방장관은 더 가관입니다. 잠수하는 요원들이 손으로 더듬어 찾아야 한다. 잠수하는 요원들 멀리서 망원경으로 보고 점심 식사 다 하시고 나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이런 거짓말을 국방부에서 버젓이 한 겁니다. 대변인, 작전처장, 국방장관. 함수가 떠 있다는 사실조차도 국민들한테 감췄단 말입니다. 저 안에 박모 하사님이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한 달 뒤에. 저렇게 떠 있는 동안에 수색해서 들어갔더라면 구조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얼마나 억울한 죽음입니까? 어디서 발견되신지 아십니까? 자이로실 13번 자이로실에서 발견되셨습니다. 자, 바로 그 옆에 공간 볼까요? 24번, 25번. 전자정비실에 있던 하사는 생존하셨습니다. 병기 행정실에 있던 상사 병기장도 생존하셨습니다. 이 두 분이 바로 옆에 방에 있는 박모 하사를 발견했다면 같이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박모 하사는 시신으로 발견된 곳은 자이로실이지만 사고 당시에는 이곳에 있지 않았단 얘기죠. 그러면 왜 이곳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을까요? 자, 이 배에서 가장 낮은 위치입니다. 배가 전복되고 나면 가장 높은 위치죠. 공기를 찾아 거기까지 가신 거죠. 공기를 찾아 거기까지 가셨는데 우리 군 당국은 계속 함수가 떠 있다는 사실조차도 감춘 채 완전히 침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달이 지난 뒤에 인양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제가
지난 4월 12일 날 김태형 국방장관,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두 사람을 공수처에 고발을 한 것이죠. 이틀 동안 함수 한미를 찾지 않은 이유를 제가 추정해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미는 함수에서는 저는 다 구조가 됐다고 본 거죠. 함장도 더 이상 없다, 내가 마지막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도 함장의 오판이고 과실인 거죠. 그런 보고가 있든 없든 이해역사령부든 해군본부든 국방부든 선체를 확보하고 수색해야 되는 거죠. 당연한 일이죠. 그게 의무죠. 직무고. 그런데 그 사실도 감추고 숨기고 가라앉을 때까지 내버려둬요. 직무유기죠. 어떻든 함수는 저는 구조됐다고 잘못 판단을 한 겁니다. 한미 가지고 69시간 어떠니 72시간 어떠니 그다음에 그 안에 공기를 주입하니 별하별 쇼를 다 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천안함은 잠수함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아마 3분 내지 5분 이상 버티기 힘드셨을 것이다 라고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6명의 소중한 생명과 함께 물속에 들어갔으면 배를 찾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속종이 세 척이 갔지만 세 척 중에 두 척은 미상의 물체 그 잠수함 떠내려가는 그 찾아서 두 척은 또 가버립니다. 고속종 두 척은. 사고 다음 날 해경이 한미 위치를 사고 다음 날 군에 통보를 해줍니다. 사고 다음 날 군에 통보해줬는데 묵살합니다. 우리 가족분들 분노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46명을 안고 들어간 한미를 해경이 찾아서 군에 통보해줬는데 묵살해요. 27일입니다. 3월 27일 사고 난 다음 날 이거 묵살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더 지나서 3월 28일 저녁이 돼서야 오후가 돼서야 한미를 찾았다고 발표를 하는데 백령도의 해덕호 장세광 선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선장님 어디 좀 가보십시오 하고 좌표를 주더랍니다. 가봤더니 거기에 한미가 있더랍니다. 백령도 어선이 한미를 찾은 것처럼 위장해서 쇼를 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이.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변호사님들하고 2012년에 백령도 갔습니다. 가서 장세광 선장님을 만났습니다. 횟집에서 회 한 사람 하면서 얘기 나눴더니 어떻게 거기 가셨습니까? 했더니 아니 해군에서 좌표를 주더랍니다. 갔더니 거기 한미가 있더랍니다. 가족 여러분 분노하셔야지요. 멱살 잡고 귀싸대기를 패야지요. 김태형 국방장관을. 이 억울한 죽음. 고 박모 하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김태형 전 육군대장 국방부 장관, 김성찬 전 해군대장 해군참모총장을 직무유기의 죄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부디 엄정히 수사하시어 엄벌에 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는 고발장을 4월 12일 날 제가 접수를 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죄는 공수처 대상이 아닙니다. 공수처에서는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될 것이고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부분은 검찰로 넘겨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공수처와 검찰 양쪽에서 조사를 받고 판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오늘 마지막 곡지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가족 여러분, 박하사님 가족한테 압박하지 마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천안함 사고 원인의 직접적인 부분하고 조금 비켜져 있는 사안입니다. 가족의 권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박하사님 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십시오. 국가 상대로 소송을 하십시오. 거기에 마지막까지 남아
그곳에 계셨을 아드님을 생각을 하십시오.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시기 바랍니다. 민변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민변. 참여연대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도와주실 겁니다. 이 죄를 물어야 됩니다. 어떤 거짓말로 어떤 명분으로 무엇을 보쌈을 해와서 주면서 회유를 했더라도 그 죄를 100분의 1도 보상하지 못합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박하사님과 좀 압박하지 마십시오. 한주호 주니님의 억울한 죽음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대사관 미 국무성에 정보 공개 청구하십시오. 가족 여러분. 예비역 UDT 동지분들께 폭넓게 협조를 구하십시오. 너무 소상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이 사안은요, 한주호 주니 개인의 또는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해군의 명예, UDT의 명예,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미군 기지에 천안함 위령비가 왜 있겠습니까? 그들과 관련된 사건에 한주호 주니님께서 투입되셨다가 그곳에서 숨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사와 주한 미 사령관이 달려갔지 않습니까? 알량한 하얀 봉투 하나 건네준 거로 끝내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미국의 정보 공개 청구하는 거는요, 굉장히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대한민국하고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제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해도 전부 돌고 돌아 국방부 가서 소멸되거나 부재하거나 비공개거나 군사기밀이거나 계속 소관 이전해서 뺑뺑이 돌리느라고 제대로 된 답을 거의 못 받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고 안수명 박사님께서 미국을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토마스 에클스 이메일을 전량을 받아냈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은 까맣게 칠했지만 천안함 한미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바로 그 시간에 미국에다가 비접촉 폭발로 사료된다는 이메일을 최초로 보냈다는 사실을 밝혀냈지 않습니까? 안수명 박사님이. 개인 돈 20억 가까운 돈을 들여가면서 변호사를 선임해가면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낸 겁니다. 천안함이 수면 위에 올라오고 있을 때에 미국 정부에다가 사고 원인으로 추정한다면서 보낸 것이 지금까지 가이드라인이 되고 이 자발적 식민지 국가의 사고 원인의 모델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미국 국가를 상대로 한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결과입니다. 미국 쪽에다가 청구하는 건 어렵고 힘들고 돈도 들 테니 미국 대사관, 미국 국무성에 편지 보내십시오. 정보 공개를 요구하십시오. 한준이 돌아가실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예비역 UDT 대원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그 내용을 전부 취재한 KBS 세 기자들. 황현택 기자, 지금 동경에 가 있습니다. 이병도 기자, 최영윤 기자. 그분들이 열흘 동안 집중 취재한 내용 속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녹취록 전량을 제가 2012년 2월 달에 황현택 기자로부터 전량 받아서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해군의 명예, UDT의 명예, 우리 국민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한주호 주니의 억울한 죽음에는 우리 박하사님의 억울한 죽음, 한준희님의 억울한 죽음, 우리 가족분들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밝혀주셔야 됩니다. 절대로 압박하지 마십시오. 가족분들께서 한 줌도 안 되는 저 정치 집단, 정치 군인들의 동조하고 조력하는 동안에 진실을 얘기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신지 아십니까? 미국의 서재정 박사님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 압박이 들어가고 저 사람이 저기서 교수하면 지원을 끊겠다고 해서 학교에서 그만두시고 일본 가서 교편 잡고 계시고요.
함수를 인양한 전중선 대표, 한미를 인양한 정원 부사장, 정원 부사장은 자리를 잃었고요. 전준성 대표는 사업이 안 돼서 계속 도망 다녔습니다. 올해 10원 반 푼업지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KBS하고 인터뷰를 했다가 계속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이종인 알파 잠수 대표 자초했다고 이야기했다가 사업줄 다 끊기고요. 2016년에는 홀라당 사무실 다 타버렸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지 아십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11년 동안 재판받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매체 광고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처분할 수 있는 건 싹 다 처분했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명예를 지켜주셔야 될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오늘 3일째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또 불편한 말씀을 드렸지만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쓸려갈 것인지 쓸어낼 것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양자택일 중에 하나의 위치에 와 계신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적정한 수준에서 없던 것처럼 가지 못하십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제가 낙동강 오리알이라고요. 낙동강 오리알이 밟혀서 부화하지 못하고 죽지 않으려면 길을 쓰고 알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4성 장군, 3성 장군, 2성 장군을 공수처에 제가 고발하는 겁니다. 안 죽으려고요. 낙동강 오리알 안 되려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주 만만하고 하면 물이라 그러죠. 물로 본다 그러죠. 우리 민주당도 저를 물로 봤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총선이 있는데 신 대표, 내 보궐선거인데 대통령한테 부담이 돼서 몇 년 전에는 청와대 어느 교수님께서 구구절절한 글을 올리셔서 이건 재조사 해야 된다고 청와대 청원글을 올렸더니 며칠 만에 8만까지 쫙 올라가더라고요. 20만 되면은 대통령께서 답변하시겠구나 기대를 했는데 제 핸드폰이 뜨거워졌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살갑게 계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적극 지지하시는 분들이, 저도 잘 아는 분들이 신 대표 이러면은 대통령님께 부담이 되잖아. 미안하지만 우리는 이 운동을 하면 못하니 이해해 주시오. 그랬습니다. 골수 지지 세력들, 골수 가까운 분들도 그러니 그냥 물로 보는 거죠. 예, 물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고 아까 보셨잖아요. 이게 물의 힘입니다. 성난 물은 모든 것을 쓸어버립니다. 그러나 돌과 쇠도 자릅니다. 워터젯이라고요. 물 가지고 자릅니다. 돌도 자르고 쇠도 자릅니다. 저게 물의 힘입니다. 그렇지만 물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은 말이죠. 골고루 채우는 것 아닙니까? 골고루 채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불편한 마음, 그 모두를 다 내려놓으시고 골고루 채우는 걸 우리가 가자는 얘기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 아닙니까? 원칙, 상식, 기본. 그죠?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는 곳이 물 아닙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평정해지는 게 물 아닙니까? 그냥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 문제를 함께 현명하게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번에 걸쳐서 제가 드린 말씀이 불편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한테 그렇게 시간과 기회는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천안함 가족 여러분, 많이 힘드실 겁니다. 제가 힘든 거에 100배, 20배, 200배 더 힘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